안녕하세요. 영우생각입니다. 오늘은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무슨 차기 대통령 얘기냐. 대통령 선거 4년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막강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요. 이 대권 프로젝트가 물밑에서 잠재해 있다가 보통 대통령 선거 2년 전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프로젝트 또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면은 정치가 조금 잘 보입니다. 먼저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보수 정권에서 왜 진보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느냐? 또 진보 정권에서는 왜 보수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느냐? 또 정권이 교체가 됐을까? 저는요, 대통령 선거 과정을 좀 단순화시켜서 봅니다. 정치의 실패 아니면 정책의 실패. 이 두 가지 분석 틀로 보는데요.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가 될 때는 주로 정치의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가 될 때는 정책의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먼저 87 체제 이유만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된 예.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가 됐죠. 물론 당시에 IMF라고 하는 경제 파탄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요,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은 여권 내에서 보수 내에서 이회창 후보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이회창 후보가 당선이 안 됐죠. 정치의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인재 후보도 보수 내에 막강한 차기 권력 계승자라고도 할 수 있죠. 또 YS도 김영삼 대통령도 이인재 후보의 후견인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인재 후보가 독자적으로 출마를 했죠. 그 당시 19% 아마 이상 가져갔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김대중 후보는 DJP 연합이라고 하는 정치력의 성공을 가져온 거죠. 본인이 약했던 어떤 안보라고 하는 측면을 충청권의 맹주인 김종필, 또 경기도의 이한동 이런 정치인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DJP 연합을 가지고 지역적 고립에서도 탈피를 할 수 있었고 안보라고 하는 약점도 보강을 한 거죠. 저는 대단한 정치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또 작년에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으로,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교체된 이유,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탄핵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대단한 정치의 실패죠. 정치의 실패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측근 관리, 사람 관리의 실패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진보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정책의 실패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그때 부동산 정책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너무 이념에 사로잡힌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고, 소위 경포대라는 말이 있었어요.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그런 노무현 대통령과 잘 대비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명박 서울시장이었죠.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정책을 많이 발표했죠. 수십 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은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대단한 정책의 실패였죠. 그리고 검찰 개혁을 엄청나게 밀어붙였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서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정권 교체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는 이념에 사로잡힌 정책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보수 쪽으로 정권이 교체됐다. 이렇게 단순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권, 이재명 정부. 제가 볼 때는 역시 정책의 실패를 거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 정책 지금 이거 똑같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이념에 사로잡힌 부동산 정책을 지금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쳐요.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저는 이 부작용이 폭발할 거로 봅니다. 공급을 틀어막고요.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을 성공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무슨 법 왜곡죄, 사심제, 또 노란봉투법. 근데 여러분, 이번에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된 법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부작용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시스템 붕괴 정책. 저는 이것도 정책의 실패로 결과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재명 정권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법 시스템 붕괴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 실패라든지 이런 거와 가장 대비되는 차기 보수의 정치가는 누굴까? 한번 지켜보시죠. 영우 생각이었습니다.